말레이시아가 국적 위조로 적발되면서 김상식 감독에게 찾아온 극적 반전. 이거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지 않나요? 지금 베트남 축구계가 완전히 뒤집어졌거든요. 김상식 감독이라는 한국인 지휘봉 아래서 베트남 축구가 말 그대로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성적이 좋아졌다는 수준이 아니라 베트남 축구 역사 자체를 통째로 다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밤중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축제를 벌이는 모습 보셨나요?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 드라마 같은 스토리 뒤에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반전과 위기, 그리고 기적 같은 행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단 베트남 축구 이야기를 하려면 박항서 감독부터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베트남 축구는 솔직히 동남아시아에서도 중하위권이었거든요. 한국이나 일본처럼 아시아 최상위 티어는 당연히 꿈도 못 꾸고,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한테도 계속 밀렸어요. 인도네시아랑은 그냥 엎치락뒤치락하는 수준이었고요. 특히 태국과는 역사적으로 앙숙 관계라서 축구에서 질 때마다 베트남 국민들이 느끼는 열등감과 분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태국이랑 경기하면 무조건 져야 한다는 패배주의가 베트남 축구계 전체에 만연해 있었죠.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베트남 와서 처음으로 태국을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어요. 수십 년 동안 태국한테 눌려 살던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한 맺힌 역사를 풀어준 거나 다름없었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승을 따내면서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최강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감독을 국민 영웅으로 떠받든 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거리마다 박항서 감독 초상화가 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박 감독님이라고 부르면서 거의 신처럼 모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 축구 협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베트남이 탈락하자 협회는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박항서 감독한테 모든 화살을 돌렸어요. 수비 축구만 했다, 공격적인 축구를 안 했다면서 온갖 트집을 잡더니 결국 박항서 감독을 내쫓아 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결정이었냐면 베트남 축구를 최전성기로 만들어준 은인을 협회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희생양으로 삼은 거거든요. 정말 배은망덕한 처사였죠. 박항서 감독 내보내고 협회가 데려온 사람이 프랑스 출신 트루시의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베트남 축구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아시안컵에서 전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도네시아한테 대패하면서 베트남 축구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박항서 감독 시절에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베트남 팬들은 분노로 들끓었고 협회장 사퇴를 외치면서 거의 폭동 직전까지 갔습니다. 협회 입장에서는 정말 급한 불을 꺼야 했던 거죠. 그래서 협회가 다시 박항서 감독한테 연락을 했어요.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빌면서요. 근데 박항서 감독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협회가 배신하듯이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박 감독님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다시는 베트남 대표팀을 맡지 않겠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협회 입장에서는 진짜 멘붕이었겠죠. 박항서 감독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스스로 버렸다가 다시 주우려고 했는데 거절당한 거니까요. 그래서 협회가 급하게 찾은 대안이 바로 김상식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상식 감독이 베트남에서는 거의 무명이었다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은 한국 축구계에서도 유명하고 국제적으로도 인지도가 있었는데, 김상식 감독은 솔직히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지? 라는 반응이었죠. 박항서 감독을 다시 모셔온다고 기대했던 팬들은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협회가 우리를 또 속였다, 이름도 못 들어본 감독을 데려왔다면서 여론이 처음부터 싸늘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김상식 감독이 물려받은 팀은 트루시에가 이미 망가뜨려 놓은 상태였습니다. 팀 분위기도 최악이었고 전술도 엉망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김상식 감독은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했는데 결과는 탈락이었어요. 이미 트루시에가 망쳐놓은 상황을 이어받았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베트남 팬들은 그런 거 봐주지 않았습니다. 역시 박항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여론이 더 강해졌죠. 그리고 진짜 최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러시아와의 평가전에서 패배한 데 이어 철천지원수인 태국과 인도네시아한테까지 연달아 지면서
김상식 감독은 경질 위기에 몰렸어요. 특히 아시안컵 예선에서 말레이시아한테 0대 4로 대패했을 때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베트남 언론과 팬들은 김상식 아웃을 외쳤고 협회도 진지하게 경질을 검토했죠. 단 한 경기만 더 지면 잘릴 수도 있다는 극한의 압박 속에서 김상식 감독은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 불리는 스즈키컵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미친 반전이 시작돼요. 김상식 감독이 스즈키컵에서 완전히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별리그부터 파죽지세로 승리를 거듭하더니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것도 결승 상대가 누구냐? 바로 베트남의 숙적 태국이었습니다. 베트남 팬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시나리오가 없었죠. 경질 위기에 몰렸던 감독이 숙적 태국을 결승에서 만나게 된 거니까요. 1차전에서 베트남이 승리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혹시 김상식이 진짜 할 수 있는 거 아냐? 라는 기대감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2차전에서도 베트남이 승리하면서 극적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베트남 전역이 완전히 들썩였어요. 한밤중인데도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축제를 벌였고 김상식 감독을 향한 여론은 경질에라에서 제2의 박항서다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김상식 감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스즈키컵 우승에 이어 동남아시아 선수권 대회도 재패하고 U23 대표팀까지 챙기면서 3관왕을 달성합니다. 이건 박항서 감독도 해내지 못한 업적이었어요.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죠. 팬들은 환호했고 김상식 감독은 완전히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U23 아시안컵에서 일어났습니다. 3, 4위전 상대가 누구였냐면 바로 한국이었어요. 베트남 입장에서 한국은 차원이 다른 상대거든요.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아시아 최강급 팀이죠. 당연히 베트남이 질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습니다. 근데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승부차기 끝에 한국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였냐면 베트남 공항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귀국하는 선수단을 보려고 수만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고 정부에서 특별 포상금을 내렸으며 기업들도 앞다투어 후원금을 쏟아냈습니다. 김상식 감독은 그야말로 국민 영웅을 넘어서 거의 신의 경지로 올라간 거죠. 처음에는 김상식이 누구야? 라고 했던 팬들이 이제는 김상식은 신이다라고 외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또 하나 터집니다. 기억하시나요? 김상식 감독을 경질 위기로 몰아넣었던 말레이시아전 0대4 대패? 그 치욕적인 패배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경기에서 말레이시아 축구협회가 귀화 선수의 국적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레이시아가 규정상 출전하면 안 되는 선수를 서류를 조작해서 출전시켰다는 거예요. 아시안 축구 연맹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즉각 조사에 들어갔고 결국 말레이시아의 부정행위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진 징계가 뭐였냐면 해당 경기를 몰수패로 처리한 거예요. 0대4로 졌던 게 3대0 승리로 뒤바뀐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반전인지 아시겠어요? 김상식 감독의 최대 오점이었던 그 패배가 사실은 상대의 부정행위 때문이었고 이제 와서 승리로 뒤집힌 거니까요. 이 결정으로 인해서 베트남은 조 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래 2위였는데 1위로 올라서면서 아시안컵 본선에 직행하게 됐어요. 플레이오프 안 치르고 바로 본선 진출이 확정된 거죠. 김상식 감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경질 위기로 몰아넣었던 그 패배가 실은 상대의 사기였고 이제 와서 완전히 명예를 회복하게 된 거니까요. 베트남 팬들은 완전히 열광했습니다. 하늘이 김상식을 돕는다.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이 따른다면서 김상식 감독의 운과 실력을 동시에 칭찬했죠. 반면 말레이시아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국제 망신도 망신이지만 본선 직행 티켓을 날려버렸으니 말레이시아 축구협회는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한국 감독들의 저력이에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일으켰고 김상식 감독이 그걸 이어받아서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한국 축구의 지도자 양성 시스템과 전술적 노하우, 그리고 멘탈 관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이 유럽의 유명 감독도 데려와 봤고 자국 감독들도 여러 명 써봤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한국 감독들만 오면 기적처럼 성공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한국 축구가 아시아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축구의 선진 전술을 받아들이면서도 아시아 선수들의 피지컬과 기술 수준에 맞게 최적화할 줄 아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만 봐도 그렇잖아요. 베트남 선수들의 강점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극대화하는 전술을 구사했어요. 베트남 선수들은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에 비해서 피지컬이 약하지만 빠른 스피드와 조직력이 장점이거든요. 박항서 감독은 이걸 살려서 빠른 역습 축구와 철저한 수비 조직력으로 강팀들을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맞춤형 전술이에요. 김상식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트루시에가 망쳐놓은 팀을 물려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선수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킨 거였어요. 연패로 완전히 무너진 멘탈을 다시 세우는 게 급선무였죠. 한국 지도자들의 강점이 바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단순히 전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동기부여를 시켜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끌어내는 거죠. 스즈키컵 우승도 그렇고 한국을 이긴 것도 그렇고 이건 다 선수들이 감독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김상식 감독이 처음 부임했을 때 선수들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감독이 우리를 박항서 감독만큼 이끌 수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죠. 근데 김상식 감독이 훈련장에서 보여준 열정과 헌신, 그리고 선수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특히 U23 선수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정말 대단했어요. 젊은 선수들은 기술은 있어도 경험이 부족하고 큰 무대에서 주눅 들기 쉽거든요. 김상식 감독은 이 어린 선수들한테 너희는 할 수 있다. 한국이 강팀이긴 하지만 축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다라면서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한국을 상대로 한 승부차기 승리였던 거죠. 근데 이런 한국 감독들의 성공이 단순히 베트남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한국 지도자들이 활약하고 있거든요. 태국에도 한국 감독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 축구의 지도력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왜 한국 감독을 선호할까요? 첫째는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고 둘째는 한국 감독들의 성실함과 헌신성 때문입니다. 유럽 감독들은 솔직히 동남아시아를 좀 우습게 봐요. 경력 쌓기용으로 잠깐 왔다가 더 좋은 자리 생기면 바로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 감독들은 다릅니다. 진짜 그 나라 축구를 발전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요. 박항서 감독만 봐도 그렇잖아요. 베트남에서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베트남 축구에 인생을 걸었어요. 선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외우고 각자의 가정 환경까지 신경 썼죠. 베트남어도 배우려고 노력했고요. 이런 헌신적인 모습이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김상식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경질 위기에 몰렸을 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고 팀을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한국 감독들의 또 다른 강점은 선수 육성 능력이에요. 단순히 성인 대표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유소년 시스템까지 신경 쓰거든요. 김상식 감독이 성인 대표팀과 U23 대표팀을 동시에 맡으면서 3관왕을 달성한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젊은 선수들을 잘 키워놔야 나중에 성인 대표팀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베트남 축구협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처음에 박항서 감독을 내쫓은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트루시에 데려왔다가 완전히 망하고 부랴부랴 박항서 감독 다시 모셔오려고 했지만 거절당하고 결국 김상식 감독이라는 또 다른 한국인 감독을 모셔와야 했으니까요. 이게 뭘 증명하냐면 베트남 축구는 한국 지도자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뼈아픈 현실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협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박항서 감독을 희생양으로 삼았을 때 베트남 축구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루시의 시절 아시안컵 전패하고 인도네시아한테 대패했을 때 베트남 팬들이 느낀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가 왜 박항서를 내쫓았지? 라는 후회가 밀려왔을 겁니다. 그때 깨달은 거죠. 베트남 축구의 성공은 한국 감독이라는 변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려. 김상식 감독이 초반에 고전할 때도 협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뻔했어요. 몇 경기 지자마자 경질을 검토했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스즈키컵에서 우승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켰죠.
만약 그때 김상식 감독을 경질했다면 베트남 축구는 또다시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이번에는 누굴 데려올 건데요? 또 유럽 감독 모셔올 건가요? 아니면 자국 감독을 쓸 건가요? 둘 다 실패한 전례가 있는데 말이죠. 결국 베트남 축구협회가 배운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국 감독을 믿고 기다려라. 박항서 감독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에요. 시간을 주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성과를 낸 거죠. 김상식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초반 부진 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경질했을 텐데 다행히 스즈키컵이라는 기회가 있었고 거기서 폭발한 거죠. 말레이시아의 국적 위조 사건도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요. 말레이시아가 부정행위로 이긴 그 경기가 김상식 감독의 최대 5점이었는데 결국 그게 뒤집히면서 완전히 명예 회복이 된 거잖아요. 이걸 두고 베트남 팬들은 하늘이 정의를 세웠다고 말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이건 하늘의 도움이라기보다는 김상식 감독의 실력과 노력이 결국 진실을 밝혀낸 거라고 생각해요. 말레이시아가 부정행위를 안 했어도 김상식 감독은 결국 성공했을 겁니다. 스즈키컵 우승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0대4 패배는 그냥 과정상의 한 단계였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 패배에 굴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 김상식 감독의 멘탈이죠. 경질 위기라는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한국 지도자들의 이런 불굴의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는 한국 축구의 역사 자체가 그런 정신을 만들어냈다고 봐요. 한국 축구도 처음부터 강했던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일본한테 밀렸고 중국하고도 엎치락뒤치락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 결과 지금은 아시아 최강 중 하나가 됐잖아요. 이런 역사를 겪은 한국 지도자들은 역경을 이겨내는 법을 알아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래요. 본인이 선수 시절에 그리고 지도자 시절에 수많은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 경험이 베트남에서 빛을 발한 거죠. 김상식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여러 팀을 거치면서 쓴맛 단맛 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이 베트남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흔들리지 않게 만든 거죠. 베트남 팬들이 김상식 감독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존경이에요. 저 사람은 진짜 프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요. 특히 한국을 이긴 그 경기는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한국인 감독이 베트남 선수들을 이끌고 한국을 이긴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스토리예요.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씁쓸했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한국 축구의 위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지도자가 다른 나라 팀을 이끌어서 한국을 이길 정도로 성장시켰다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 축구 지도력의 수준이죠. 어느 나라 선수들을 데려와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예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아세요? 박항서 감독 이후로 한국 감독 성공 보증수표라는 공식이 생겼어요. 김상식 감독이 이걸 더욱 확고하게 만들고 있고요.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감독 선임할 때 한국 지도자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잖아요. K-팝, 드라마, 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한국 패션까지 동남아시아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어 배우고 한국 문화 따라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죠. 축구 감독의 성공은 이런 한류 열풍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박항서 감독과 김상식 감독이 만든 게 단순히 축구 성적만이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꿨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프로페셔널하다, 한국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실제로 박항서 감독 이후로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더 좋아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더 신뢰하게 됐고 한국 관광객도 늘었죠. 김상식 감독의 성공은 이런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겁니다. 축구 한 번 잘했다고? 아니에요. 이건 소프트 파워의 엄청난 확장이에요. 베트남 정부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상식 감독한테 특별 포상을 내린 거예요. 단순히 스포츠 영웅이 아니라 한배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외교 사절 역할을 한다고 본 거죠. 베트남 총리가 직접 김상식 감독을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